안녕하세요. 내 시간을 내 뜻대로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핸드폰만 켜도 치솟는 주식 차트가 눈에 띄고 친구들의 단톡방엔 온통 투자 수익 자랑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나만 참여하지 못하는 기분에 혹시 가슴이 답답해져 오지 않으셨나요? 마치 혼자만 버스 정류장에 남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만 빼고 모두가 돈을 버는 것 같은 이 불안감, 왜 드는 걸까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재정 문제는 정말 지식 부족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모든 선택 뒤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 저자 모건 하우절 이야기를 통해 돈을 움직이는 심리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려운 숫자 대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돈의 본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투자하는지는 머리보다는 마음에 달려 있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거나 주말에 뭘 할지 결정하는 것처럼 돈에 대한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감정과 생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가 갑자기 어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조급해져서 알아볼 새도 없이 투자를 따라하게 되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건 바로 군중 심리라는 우리의 마음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마치 맛집 앞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도 모른 채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과 비슷하죠. 또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이 세일한다는 광고를 보면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도 지금 사야 해라는 강한 끌림을 느끼곤 합니다. 이건 손실 회피 심리와 연결될 수 있어요. 지금 안 사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놀이공원에서 한정판 기념품을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말에 혹해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요. 모건 하우절은 강조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의 복잡한 분석보다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마치 운전을 잘 하려면 자동차의 엔진 구조를 완벽히 아는 것보다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내 차의 브레이크와 엑셀 반응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요. 결국 돈을 잘 관리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려면 어려운 경제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돈에 대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연습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는 늘 예측 불가능합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건 하우절의 책 불변의 법칙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록 미래의 모습은 바뀔지라도 사람들이 돈 앞에서 보이는 기본적인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과거의 경제사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많은 금융 어려움이나 기쁨이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도 새로운 교통기술이 등장했을 때 관련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는 버블 현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치 눈이 먼 것처럼 투자에 뛰어들었고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봤죠. 지금 우리가 새로운 IT 기술이나 유행하는 산업에 열광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에도 신기한 물건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요.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치우려고 합니다. 마치 배가 침몰할 때 모두가 구명보트에 먼저 타려고 하는 것처럼요. 이런 공포심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요. 마치 오래전 길을 잃었을 때 먼저 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요. 결국 돈에 대한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지혜를 이해한다면 미래의 어떤 금융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 돈은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순간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모건 하우절의 곧 출간될 책 돈을 쓰는 기술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 돈의 심리학이 돈을 모으고 불리는 마음의 법칙을 이야기했다면 이 책은 우리가 모은 돈을 어떻게 써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셰프처럼 우리가 가진 돈이라는 재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을 쓰는 방법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에 따라 돈을 쓰는 예술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싼 명품을 사는 것이 큰 기쁨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는 것이 더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소비는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돈을 쓰는 것도 자신만의 개성과 가치를 담아내는 창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행복하게 돈을 쓰는 기술은 단순히 아끼고 절약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투자하며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주식시장은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오를 때는 한없이 기분이 좋아지지만 갑자기 떨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모건 하우절 역시 주식시장을 매일 주의 깊게 살펴보지만 그의 투자 원칙은 아주 심플합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투자한다. 마치 튼튼한 배를 타고 먼 항해를 떠나는 선장처럼 그는 눈앞의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우절은 말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 너무나 쉽게 감정을 뺏긴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적인 투자는 감정이 아닌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다. 마치 씨앗을 심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는 또 강조합니다. 모든 투자 조언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변동에도 잠 못 이루는 예민한 투자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큰 폭의 하락에도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강심장 투자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안전하게 내리는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건 하우절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독립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 억지로 일어나 출근하는 삶, 상사의 눈치를 보며 정해진 시간표에 갇혀 보내는 하루,
돈을 벌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을 모으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내 시간을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요. 마치 어린 시절 용돈을 모아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샀을 때 그 설렘처럼 우리가 금융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경험과 연결됩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원치 않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쫓는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숫자로 표현되는 부를 넘어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모건 하우절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주식시장의 숫자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감정과 본능이 돈을 대하는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이 감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인류가 돈 앞에서 늘 느껴왔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지혜를 배우며 자신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돈을 쫓는 우리의 여정에서 가장 값진 목표는 결국 진정한 독립입니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활용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조급함 대신 인내심을, 남과의 비교 대신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돈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마무리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모건 하우절. 감사합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였습니다.